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입사코리아의 안티 기자입니다. 기존 운영해오던 밀리터리 입사코리아 유튜브 채널이 어떤 세력에 의해 채널이 폭파되면서 밀리터리 입사코리아 채널을 다시 개설하여 방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밀리터리 입사코리아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미군이 중동에 구축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이란의 자폭용 드론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군의 미사일 방어의 핵심 체계인 AN/TPY-2와 AN/FPS-132 레이더 등을 비롯하여 사드 방공망까지 파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방공망인 예스-500 시스템도 줄줄이 폭격당하면서 방공망 방어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미군과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미국 방공망 시스템 불패시나 깨지나. 미군과 동맹국들은 수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중동 지역에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왔습니다. 그 핵심 요소가 바로 카트리에 배치된 AN/TPY-2와 AN/FPS-132 레이더입니다. 이란의 확장되는 탄도미사일 능력이 이러한 방공망 구축의 주요 이유였지만, 미국은 이 레이더들이 전세계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의 AN/FPS-132는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해 이란뿐만 아니라 예멘의 후트 반군처럼 남쪽에서 날아오는 위협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후티는 이란 지원을 받아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장거리 자폭용 드론을 대량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중동 국가들을 공격한 전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UAE는 2022년 후티의 탄도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하며 사드를 실전에서 처음 사용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AN/FPS-132는 여러 버전이 존재하며 모두 고정식, 솔리드, 스테이드, 위상 배열 레이더로서 주 임무는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카트리에 설치된 모델은 3개의 안테나면을 가지고 있어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하지만 2개의 면만 가진 버전도 존재합니다. AN/FPS-132는 미국 본토 여러 지역과 그린란드에 설치된 전략 조기경보 레이더 계열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영국 공군 역시 파일링데일스 기지에서 이 계열의 레이더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분쟁이 시작된 첫날부터 이란이 바레인 마나마에 있는 미군의 AN/TPS-59 능동 위상 배열 탄도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최소한 손상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위치한 바레인의 미 해군 기지에서 대형 구형 레이더돔을 자폭용 드론이 타격하는 영상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AN/TPY-2 레이더의 손실과 AN/FPS-132 손상은 즉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채널 주장에 따르면 손상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미군 레이더 때문에 이란 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공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상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가 지상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특정하여 공격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자폭용 드론의 복합적인 공격도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핵심 레이더의 손실이 전체 감시 범위의 일정 수준의 공백을 만들 가능성이 분명합니다. 비록 다른 지상 기반 또는 해상 기반 시스템이 일부를 보완할 수 있다 해도 공백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걸프 아랍 국가들은 중동 지역에 다른 방공, 미사일 방어 레이더들을 배치해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시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N/TPY-2와 동급의 성능을 가진 시스템은 극히 적습니다. AN/TPY-2는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든 고객을 합쳐도 총 16대만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 대 가격은 약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미 정부가 2013년 카타르의 AN/FPS-132 레이더와 관련 장비 서비스를 판매 승인했을 때 그 전체 패키지의 가격은 약 11억 달러로 책정되었고, 오늘날 물가 기준으로 21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조달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리며 복구하는데 최소 5년 이상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최신 S-500 방공 시스템에도 문제점 발생, 그리고 해결 방법은? 러시아가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2 등 서방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겨냥해 야심차게 내놓은 차세대 방공망 시스템 S-500 프로메테이가 심각한 신뢰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시스템을 스텔스 킬러로 홍보하며 절대 우위를 주장해왔으나 최근 크림반도 등지에서 보여진 실전 기록은 선전 내용과 커다란 간극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신 분석에 따르면 S-500의 야심찬 아키텍처는 현대적 정밀 타격 위협에 앞서 여전히 그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S-500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크림반도의 전력 유충지인 크림대교를 서방제 정밀 미사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교량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실패가 S-500의 구조적 결함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센서와 유격기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현대 방공전의 난이도를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0년 넘게 개발 지연을 겪었으며 2011년에서야 첫 운영 부대를 창설했으나 서방의 정밀 유도와 스텔스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S-500 마케팅은 여전히 이론적 성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F-22와 F-35에 대한 스텔스 탐지 실효성 문제가 있었고 실전 교전에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가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고고도 방공 시스템은 비대칭 전략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과 위성을 유격하는 데 최적화된 S-500이 오히려 저고도로 침투하는 소형 드론이나 자폭 무기에 무력화된 것은 러시아 방공교리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사례인 미국 장거리 레이더 및 사드 방공망이 자폭용 드론에 손실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고고도 방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장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탐색, 추적, 요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목표물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고도 방공망 시스템을 구성할 때 중고도와 저고도도 함께 방어할 수 있는 다층 방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이러한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방공 시스템의 연속 작전 능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천궁2와 같은 경우 7일간 24시간 이상 연속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속 작전 능력은 방공망의 공백을 최소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방공망 구성 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할 때 복합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계와 장시간 연속 작전 능력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찰위성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적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우주 감시체계 구축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안트기자의 밀리터리 입석 코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